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선생님이 했었다, 그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여기 이 부분을 지각이라 한다 했고, 지각은 크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두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에서 35km라는 범위가 설정이 된다라고 했죠. 두께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랬습니까?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두께는 두껍다. 근데 밀도는 낮아서 해양지각이 보다 대륙지각보다 아래에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밀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우리 판의 경계 그 단원에 넘어가면 선생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멘틀 구간은 뭘 기억하라 했죠? 예, 맞습니다. 층상 구조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을 차지하는 구간이다라고 했습니다. 멘틀 구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 구간은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뉜다라고 했죠. 외핵과 내핵 구간으로 나뉜다 했고 보다 바깥쪽에 있는 핵 구간이라 해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핵,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핵이다 해서 내핵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경계면의 깊이는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약 2,900km 부근, 그 다음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 약 5,100km 부근이라고 했어요. 자, 이 네 개의 직권의 층상 구조의 각 물질의 상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각은 실제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죠? 네, 이 지각은 고체 상태의 암석, 즉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매우 딱딱하고 흐르는 성질도 없고 입자들이 매우 서로 조밀하게 모여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멘틀의 상부 특히 잘 기억을 하랬죠. 얘네도 지각처럼 고체 상태예요. 그리고 암석이 녹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암석 똑같은 용어를 쓰긴 해요. 그렇지만 이 지각의 고체 상태와는 좀 다르다 했어요. 예. 이걸 영어로 겔 상태 또는 졸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 했고, 이러한 상태를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 비유를 들었죠. 맞아요. 젤리를 떠올려라고 했어요. 젤리는 어때요, 얘들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죠.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 해서 딱딱한 고체 상태일까요? 예, 또 그건 아니에요.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겔 상태 또는 졸 상태라고 하고요.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용융 상태라고 합니다. 이 용융 상태라는 단어 잘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죠? 용융 상태다, 멘틀은. 그 다음 핵은 둘 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핵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왜 굳이 외핵, 내핵 두 개 층으로 나뉘었을까요? 맞아요. 물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선생님이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물질의 상태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어떻다? 네, 높다라고 있고 압력도 매우 높아요. 이 이유는 쌤이 뭐라 했죠? 지구는 여전히 성장 중인 행성이다라고 했죠. 우리 지구는 나이가 약 맞아요. 46억 년 살이에요. 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나이가 고작 한 세기를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수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지만 이 지구는 굉장히 오랜 수명을 지니고 있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나이가 먹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 그죠? 체감하지 못하지만 지질학자들이 그리고 지구 과학자들이 분석을 통해서 지구는 약 46억 년 살이고 여전히 성장 중인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증명했다라고. 그래서 지구는 여전히 중심부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팽창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결국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펑 터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랬죠?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러한 지구의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구 중심부로 향할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가 높아진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태 변화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1학년 때 배웠으니까요. 열 에너지를 많이 제공받으면 받을수록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 또는 기체로 상태가 변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각에서 지구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물질의 상태가 고체, 용융 상태, 액체가 되는구나. 이해하기 쉽다, 그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선생님, 그죠? 내핵은 선생님 그러면 액체이거나 기체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용융 상태 한자 구성 녹을 용자에 녹을 용자 체크 한번 하고 가시고요. 자, 대체 왜 내핵은 고체입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의 구성입니다. 매우 조밀하게 모여있는 상태 고체, 조금은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진 상태 액체, 입자 간의 간격이 매우 넓어진 상태 기체. 이러한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이유는 열 에너지를 제공받아서 입자들이 무엇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맨틀에서 내핵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핵에서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맨틀에서 외핵으로 가면 이렇게 액체로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외핵에서 내핵으로 가면 다시 고체화가 된다. 요게 굉장히 궁금하잖아, 그치? 요것은 뭐 때문이다? 온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온도가 높아진 거에 비해 압력이 매우 높아져서 온도의 영향보다는 압력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압력은 뭐지, 얘들아? 어떤 물체가 있다면 압력은, 그렇죠, 그 물체를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는 데 있지. 압력에 대한 방향은 1학년 때 뭐라 배웠어요? 그렇죠, 사방이라 했다, 그죠? 사방에서 이 물체를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열 에너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성이 획득이 되고 입자 간에 운동성이 획득이 됨으로 인해서 서로 멀어지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멀어지려는 힘보다 얘를 짓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멀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입자들이 간격이 벌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핵 구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무엇을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맞아요. 매우 높은 압력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요걸 가지고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 궁금증을 풀이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직권에 대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파트는 요거죠.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선생님, 내핵 구간까지 해서 물질의 상태가 그렇게 분포가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궁금하다. 그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쪽은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고 요거는 간접적인 조사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추는 그렇죠. 지표를 직접 뚫어서 눈으로 관측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중심부까지의 깊이가 약 6,400km인데 이거 어떻게 뚫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로 6,400km 달려봐라 해도 세월 안에 걸린다, 그죠? 근데 어떻게 드릴을 이용해서 6,400km를 뚫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접적인 조사 방법은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산 분출물은 여러분들 어느 구간의 분석법일까요? 어느 구간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멘틀입니다. 멘틀은 용융 상태라 했고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흔들림으로써 움직임으로써 그 위에 떠있는 지각이 함께 요동칩니다. 우리가 판의 경계파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멘틀 위에 떠있는 지각이 멘틀이 용융 상태로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유동성을 지니게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위에 떠있는 지각 또한 함께 움직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멘틀의 물질이 지각이 봐봐요. 1번 지각과 2번 지각을 보면 1번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2번 지각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봐봐요. 그럼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뻥 뚫리게 되죠. 이 뚫리는 구간으로 멘틀의 물질이 솟구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화산 활동이라 그래요. 화산 활동. 그래서 이렇게 화산 분출물을 조사한다는 것은 멘틀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을 조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얘도 한계가 있죠. 왜? 핵 구간은 그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핵 구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확인했냐?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지진파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시추에 대한 얘기. 우리 과학을 잘 하려면 아까 용융도 그렇지만 이 시추에 대한 단어도 뜻을 이해하려면 한자 공부를 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시간에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조사할 시입니다. 살펴볼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다, 볼 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이란 말 쓰잖아. 보는 감각기관에서 이때 시자가 볼 시자, 살펴볼 시자가 됩니다. 그 다음 추는 송곳추, 바늘추입니다. 즉 드릴도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잖아. 그래서 마치 송곳처럼 날카로운 물질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지각을 부수어서 조사한다라는 뜻을 지니는 것이 바로 시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각으로부터 내핵 구간까지 물질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진파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지진파를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격할 수 있냐?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톡 던져봅니다. 그러면 돌멩이가 이 호수와 접촉하는 그 접촉면으로부터 사방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물결이 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파동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진파도 이러한 파동 에너지의 한 형태가 됩니다. 이 물결을 옆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결이 치지. 즉 파동 에너지는 이러한 물결 형태를 지니면서 전달이 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자, 지진파 분석으로 물질의 상태, 즉 직권의 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지진파는 P파와 S파라는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더 많은 지진파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합시다. 자, P파의 P는 프라이머리를 뜻하는 약어고요. 파동 에너지는 아까 물결 치는 형태다라고 했잖아. 이건 뭐야 얘들아? 마치 웨이브, 우리 몸의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곡지는 형태의 춤을 춘다라고 할 때 뭐라 해? 웨이브를 춘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파동 에너지를 영어로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를 뜻하는 약어고, 이 P파는 프라이머리, 즉 사전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웨이브, 파동 에너지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사전에 도달한다라는 뜻은 뭘 뜻해 얘들아? 지진파의 다양한 종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달한다 뭐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겠지. 속도가 빠르니까 제일 먼저 도달한다는 뜻이겠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 즉 매질이 무엇이냐를 불구하고 모두 통과해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에 대한 약어고, 세컨더리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의라는 뜻이죠. 즉 가장 먼저 도달하는 P파, 그 다음에 도달하는 지진파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P파보다는 속도가 어떻다? 그렇죠,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럼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니까 얘는 모든 매질을 통과하지 못하고 고체 매질만을 통과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지진파 분석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좀 외워주세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지진파 분석으로 직권의 층상 구조의 상태가 어떤지 분석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 자료에서 왼쪽은 if, 오른쪽은 fact입니다. 즉 왼쪽은 만약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면을 뜻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이렇다를 뜻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어떻게 가정 if를 하냐면, 지구가 내부 물질까지 모두 딱딱한 고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으로 if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진이 꽝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난 근원지라 해서 진원이랍니다. 이 진원으로부터 마치 아까 우리 물결파가 전달되듯이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지진파가 전달이 될 텐데, 내부 물질이 모두 고체니까 피파는 당연히 모든 멜치를 통과하니까 어느 곳에서나 지진파가 관측이 되겠죠. 근데 아까 S파는 맞아요. 고체 매질만을 통과한댔죠. 근데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뭐라고? 내부도 전부 고체일 것이라고. 그러면 진원지로부터 뻗어나가는 어느 곳에서나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모두 관측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 103도 구간까지는 진원지로부터 P파와 S파가 모두 도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로를 보시면 멘틀과 외핵의 이 경계면까지죠. 즉 멘틀 구간만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S파가 도달하네요. 즉 멘틀은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반대로 이 103도에서 여기까지는 지진파가 관측이 되지 않는 구간이라 되어 있고, 이 142도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P파만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는 경로를 보시니까 어때요? 멘트를 통과함 뿐만 아니라 핵 구간도 통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는 S파는 관측이 안 된다, 그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야? 핵 구간은 고체가 맞다 아니다? 고체가 아닌 구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전히 의문이 든다, 그죠? 핵이 고체가 아니다. 선생님 아까 내 핵은 고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P파와 S파를 구분해 봅시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까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 즉 P파는 속도가 빠르고 S파는 P파보다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Y축의 좌표값은 지진파의 속도니까 같은 X값에서 Y 좌표값이 높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래프이고, 따라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P파, 파란색 그래프가 S파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점선 구간을 볼게요. 약 2900km 부근. 경계면이다, 그죠?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했던 멘틀과 외계 경계면입니다. 자, 즉 이 그래프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멘틀 구간까지는 P파와 S파가 모두 통과한다. 즉 지각과 멘틀은 고체 상태이다, 그죠? 그런데 S파는 더 이상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즉 외핵은 무슨 상태가 아니다? 고체가 아니다가 증명이 됐죠. 그 다음 P파를 보시면 속도가 확 줄었다, 그지? 외핵 구간에서. 그래서 외핵 구간, 즉 액체 상태라면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넘어감으로써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어떻다? 느리게 변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래프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왜? 고체일 때는 속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액체 구간을 통과할 때 보니까 y 값이 전부 다 고체일 때보다는 낮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체크 포인트겠죠. 내 핵을 어떻게 고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냐, 이 레만 씨가 어떻게 이걸 증명했냐 보시면,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넘어감으로써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5100km 부근을 보세요. 이 경계면을, 즉 레만면을 기준으로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그래프 분석이 됩니까? 상승했다.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액체 구간에서 다시 속도가 증가했다. 뭘 뜻합니까? 액체가 고체로 상태가 변했다. 고체 매질로 변했다, 이 뜻이겠죠. 따라서 내 핵 구간은 뭐다? 고체이다라는 것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직권의 층상 구조, 그 다음 각 층의 물질의 상태, 그리고 그러한 층의 상태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시험 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